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초반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치고 올라갈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아직 뭔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에브리 리서치가 미디어 로컬, 에브리 뉴스, 폴리뉴스 등의 공동 의뢰로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이 47.1%, 김문수 36.7%, 이준석 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10.4%포인트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1%, 국민의힘이 37.8%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이 2.6%, 진보당과 자유통일당이 각각 1.1%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44.8%, 김문수 후보는 28.6%로 16.2%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5.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준석은 6.3%를 기록했습니다. 한길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의 의뢰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49.5%, 김문수 48.2%, 이준석 5.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의 격차는 11.3%포인트였습니다. 이 조사는 직전 조사보다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YTN 엠블레임 퍼블릭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46, 김문수 후보가 33, 이준석 7%로 나왔는데 직전 조사에서 48대 29대 8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9%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상승폭과 상승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SHI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5월 12일까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124개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추출한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3자 대결에서 이재명은 48.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파국 상황을 연출했지만 이재명은 50%의 벽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에 30% 중후반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한 보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 1차 목표는 40%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일단 지지율을 40%대까지만 끌어올려 놓으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 속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잡아야 합니다.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양강 대결, 김문수, 이재명의 양강 대결로 굳어지면 이준석의 지지율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지지층이 이준석에게 후보 단위로 압박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준석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지지율 5%를 겨우 넘나드는 수준의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완주했다가 이재명이 당선되게 되면 이준석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심상정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70만 표를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당선을 저지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볼 때는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상정은 정치권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심상정뿐만 아니라 정의당 자체가 진보당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이준석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서 동반몰락하느냐 아니면 실리를 챙기느냐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의 지지율과 이준석 지지자들의 충성도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5, 6%의 지지율을 이어가다가 지난 주말부터 7%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터져나온 자범들이 이준석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이준석에게로 잠시 피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자리를 잡고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올 것인지는 이준석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입니다. 한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준석에게 돌아선다면 이준석은 1차 목표치인 두 자릿수 지지율에 근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준석의 두 자릿수 지지율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강세를 보이는 2030 유권자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35살의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한 것도 2030을 겨냥한 노림수이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SHAI의 분석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무려 5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의 지지자 가운데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도약의 필수 단계인 40%대를 하루빨리 넘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수층 결집을 서둘러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이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겨레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29.8%의 지지를 받았는데 보수층의 17.6%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이 아직 충분하게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 끌어들인다면 40%를 넘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보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층을 흡수해야 됩니다. 매일신문이 한길 리서치 의뢰에서 조사한 결과 TK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3.1, 이재명이 30.9, 이준석이 7%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TK 지역 여론조사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30%를 넘어섰으니까 굉장히 고무돼 있을 것입니다. PK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PK 지역에서는 과거 투표 예를 보면 선거 막판이 되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왔던 것이 PK 선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에서 시작한 것은 우선 집도끼부터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보수 핵심 지지층을 우선 꽁꽁 묶어 놓겠다는 것이죠. 선거운동이 공식화되면서 김 후보의 진면목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영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프레임을 거짓말 잘하는 후보 대 진실한 후보 대결 구도로 엮어가고 있는 것도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보수 핵심 지지층은 이재명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 그리고 인간성에 지금 진절머리를 쳐왔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 후보가 가짜 진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캠프 김행 시민사회 총괄단장은 영남권 민심은 김문수 후보는 좋지만 국민의힘은 싫다는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불쌍하다는 동정기류도 만만찮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0%대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마무리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출당을 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지금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거론해서도 안 될 것이고 거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당의 책임이 면책될 수가 없다. 탈당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탈당 요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결연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자리를 맡아서 선거운동을 도울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이나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먼저 요구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고 입장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지지율 상승 방정식이고 또 승리의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재창출 없이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내각 참여자 아마 모두를 내란 부역자로 몰아서 난도질할 것입니다. 당과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진 탈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권 재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윤 전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본인도 살리고 당도 살리는 그런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당이나 후보와 무관하게 탈당 카드를 꺼내댈 경우 대선판은 초반부터 크게 출렁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 측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고 유 전 의원 역시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13일이죠. 어제 카톨릭대 강연을 마친 뒤 TV조선 기자와 만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여러 경로로 연락이 오고 있다. 저도 생각이 좀 정리되면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결국 당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일각에서 민주당 합류설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심플하게 그냥 나는 민주당이 싫다. 진영의 독재가 너무 강하다. 이재명 혼자 좌지우지하는 독재자다. 누군가는 이 당에 남아서 혁신에 몸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당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형편이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와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있다면 마땅히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